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다니엘님, 오라버니님, 오라버니, 오. 네,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네, 날 사랑하신다 하니. 그 오라버니 맞죠? 어서 오시고요. 주우님, 행운이 미소님, 혜천님, 황금옥수수님, 인내와꿈님, 여호와 이래님, 박형님, 야생호랑이님, 씨안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유니콘TV님 1등, 유연한 리치님, 인자연님, 이나님, 형준님, 1톤짜리 황금님, 서남수님, 빨강 루시님, 어서 오세요. 루시님 8등이야? 구수매님 어서 오시고요. 도네시님, 오키님, 염소정이님, 장명한님, 원태원님, 조미선님, 줄리님 어서 오시고요. 정상헌님, 써니쌤님, 성투사 수제자님, 박순희님, 감기는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 좋아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그냥 그래요. 네. 만원님, 풍림부자님, 부자오빠님, 지금은님, 동네 아저씨님, 최진호님, 은현님, 여종성님, 조아맘님, 섬진강 기차님, 수비골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뽀기뽀기님, 한끼님, ESS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스피커를 켜야 되는데? 스피커를 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드려야 했을거나? 소리 안 들리시면, 스피커를, 소리가 안 들리면, 스피커를 켜세요. 네. 네. HWI님, 네, 어서 오시고요. 문영민님, 한일이치님, 한사발님, 양불의 사탕님, 행복만땅님, 며느리 밥풀꽃님, 미루님, 그리고 둥천사님, 노란딱지관리협회님, 해바라기님, 네, 일하고 오세요. 행복한 공간님, 너무 아파요. 어서 쉬어. 들어가서 쉬세요. 아프면은 쉬어야 돼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 그죠? 아이고, 오미크론 감기 글쎄 이게 주사 맞은 사람들은 안 아프다고 하던데 네 아유 공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네, 곧 괜찮아질 거예요. 네. 제니시스 인베스트먼트님 어서 오시고요. 단풍이님, 해와달님, 동신님, 짱써니님, 최수아님, 윤홍원님 어서 오시고요. 조동용님, 아이고 시골 알부자님, 한박우수님, 민수강님, 네. 존중님도 어서 오시고 염소정이님도 반갑습니다. 스피커를 어디서 켜냐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스피커는 스피커에서 키는 거 아니에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찐빵님, 좋은날님, 선한주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식스맨님, 꽐라님, 네, 술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네, 소스타님, 백어클러님, 산골 어디 갔어? 네, 일산부자님, 100억까지 간다님, 네, 노루골 부자님, 네, 어서 오세요. 산골 고객님도 어서 오시고요. 스피커는, 스피커에서, 스피커에서 켰어요. 네, 모르겠다. 홍상철님, 네, 뭐라고 이걸 할 수가 없네요. 네, 깨더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행운 행복 74 인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네, 베리베리님, 도채호님, 장유포비님, 어거기님, 저것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오늘 저기 월급 종목 때문에 이렇게도 오셨어요? 저도 2차까지만 맞았는데, 아, 나는 안 걸렸지? 네, 그런가요? 네, 배명선님 어서 오세요. 네. 무조건 누워서 쉬세요. 그냥 푹 쉬어야 돼. 그 아플 때는요, 무조건 쉬어야지만이 그것이 좋아집니다. 네. 스피커는 그 원래 소리 났던 데 있잖아요. 소리 나는데 그, 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거기서 키세요. 네. 성한 아빠님 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안 들리실 수도 있겠구나. 스피커 안 들리니까 그죠?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 그쯤 했으면 알겠지 뭐. 네, 프로님, 덩크신님 어서 오세요. 네, 대목님도 어서 오시고요. 희망으로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도 오셨는데 잘하셨어요. 네, 스피커. 네.
자, 오늘은요, 네, 월급 종목이 있어요. 월급 종목이 있는데, 우리 아주 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바쁠걸님. 네, 어, 월급 종목에 기대를 갖지 마세요. 내일 주가 빠질 거야. 박성현님, 이인님 어서 오시고요.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키우세요. 네, 소리가 작으면 소리를 키우시고,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면 스피커를 켜시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글쎄 옵시다. 전 지금 잘 들리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 내 거에는 어떻게 들리나? 잘 들려요. 네. 평소에 소리를 좀 작게 하고 계시는가 봐요. 네. 조금 더 가까이 해드릴까요? 네. 임지수님 어서 오세요. 김정현님. 네.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시작 전에 항상 헛소리를 하는데 항상 이 논란이 있어. 방송 시작할 때마다. 네. 오늘 잘생겼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소리 아니면 뭐 화질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불타오르는님, 김엘리자베님, 한송이님, 네 어서도 오세요. 네 꿀이 툭툭 떨어져요. 저도 그러게 오늘은 화면 발이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광이 좀 나죠? 물광인가? 시원하네. 네.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 바쁠꽃님이 아주 제대로 알고 있어. 월급 종목은 무조건, 근데 무조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계속 그냥 물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살 때마다 물리는 거지. 지금 한 8개월째 물리고 있죠? 네. 8개월째 물리고 있어요. 근데 수익 난 것도 있더라, 뭘. 수익 난 것도 있었어. 근데, 아무튼, 네, 8개월째 잘 물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나 수익 났지? 네. 아닌가? 다른 것도 또 있나? 네. 아무튼. 자, 물리면서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다른 생각을 안 품어요. 네. 다른 생각 안 품어요. 최근에요. 최근에 한 8개월간 안 물린 게 뭐가 있었지? 네. 요즘에는 근데 안 물린 주식 찾는 게 어려워요, 더. 네. 하이닉스, 인터플렉스. 네. 그런 것들 안 물렸다. 그죠? 호텔신라도 안 물렸고요. 뭐 신일전자, 경동도 다 플러스인데 지금 보니까 네. 뭐 어쨌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황금 ST가 100%까지 한번 뛰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축하드려요. 아무튼, 그거 물리고 안 물리고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지금 월급 종목 받는 게 아니잖아. 월급 종목 말 그대로 뭐야. 다시 한번 월급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월급 종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노후를 위해서, 네, 적어도 저는 10년 이상 본다고 그랬죠. 10년이 뭐야? 한 20년. 내가 지금 27이니까 한 3, 40년 정도는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3, 40년 정도는 봐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요. 꼭 이게 수치를 정해놓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천천히, 네, 천천히 가지고 가면서 기회가 날 때마다 더 사주고요. 기회가 날 때마다 더 사주고, 이럴 때마다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거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물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주가가 내려갈 때 계속해서 내가 뭐 상황을 보고서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시장은 언제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무조건 가요. 시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분들은 안 돼.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쨌건 정고점은 넘어가는 거고 어떻게든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주식이 힘들어 하고 그냥 팍 그냥 터쳐버리는 거 있죠. 그죠?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짧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 이 얘기죠. 지금이 바닥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내일부터 막 급등이죠. 이제부터 막 사면 무조건 수익이죠. 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전문가한테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이죠. 네. 다 천만의 말씀이야. 네. 천만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뭐 20년까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10년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종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오늘 사가지고 내일 수익 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사가지고 막 한두 달 만에 갑자기 막
몇백 프로씩 올라간다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다 팔았잖아. 위메이드는 작년 3월에 샀는데 올 10월이었어요. 네. 작년 10월 한 7개월, 8개월 만에 10배가 올랐잖아요. 10배가 오르니까 이런 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네. 호텔을 팔아요? 왜 좀 올랐어? 조금 올라서? 네. 좀 올랐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급 종목을 공략하실 때도 항상 느긋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월급 종목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계셨던 종목 있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한번 더 들어갑니다. 네, 강원랜드는 기존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강원랜드예요. 네, 강원랜드 카지노. 이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저쪽으로 갔죠.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잖아요. 윤석열.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니지 당선인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거리두기 뭐 이런 거 다 폐지해버리겠다. 네, 네, 다 폐지해버리. 이거 공약이었죠. 뭐 여성가족부,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것도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없애는 것도 공약이죠.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일단 기억하자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주목을 좀 받았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강원랜드를 찝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호텔신라도 위드 코로나죠. 호텔신라도 위드 코로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신고가죠. 나쁘지 않아. 나쁘진 않은데 뭐냐면 오늘 너무 튀었다 얘기지. 그러면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자, 지금 우리가 매수 같은 걸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와우, 또 왔어. 오랜만에 왔네 이 부자님 어떻게 됐을까? 오늘 같은 날은 걸리면 안 좋은데. 네. 마음에 준비하고 왔어요? 음. 아무튼 네 가서 봐. 우리 세보 가서 세보가 안 오면 이부자가 오고 이부자가 안 오면 세보가 오고 같은 사람인가 진짜. 네, 같은 거 아니죠? 아이디 두 개 뭐 그런 거 아니지? 쌉 고평가. 배터리가 쌉 고평가야. 그 잘 보고 있어요. 네. 요즘 장이 뭐가 좋아? 김 떨어지다 오늘 하루 올라온 건데 장 안 좋아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그 강원랜드하고 비교해봐요. 네. 강원랜드하고 비교해보면, 자, 요 구간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라인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조금 내려가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인지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돼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확실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냥 이 개념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년 말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 점점 이제 부분적인 영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동안 적자였던 기업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얘네들은 현금 장사하기 때문에 좋아요. 가서 땡기는 건 좀 그렇고 재미삼아 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잘못해서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실 때 한 3, 40만 원 정도 들고 가셔가지고 조금 땡기고 네, 그거 다 잃고 나와야 돼. 네? 다 잃고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기서 돈을 따가지고 어설프게 돈 따가고 나오면 이야 그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난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땡기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어쨌든 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그런 현금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매매는 뭐 기존에부터 계속 뭐 유료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뭐 우리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어요. 근데 월급날이 되니까 이제 매수할 만한 위치가 또 나온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시기가 너무 좋아요. 시기가 너무 좋은 게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한다라면 그 자리가 오늘 매수하기 좋을 거예요. 오늘 5%나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 올라온 부분들이 그냥 전부 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 전부 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조금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이 또 잘 안 됐죠. 네. 협상이 잘 안 됐어.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고위급 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무산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냥 특별한 결과 없이 그냥 마무리가 돼가지고 뭐 계속 협상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만 그게 또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이에요. 어제 그 7%씩 올라왔죠. 독일이 8% 상승하고요. 프랑스가 7% 올라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건 지금 2에서 3% 정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평소 같으면 2에서 3% 정도 내려가면 아우 씨 엄청 내려가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제 7, 8% 올라온 데서 오늘 2, 3% 내려가니까 나쁘지 않아. 많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어제 8% 올라왔는데 오늘 10% 내려갔어. 이러면은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제 많이 올라오고 오늘 조금 내려간다. 이거 괜찮은 거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에 대한 국면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경 국가들에게 서방 국가들이 계속 무장을 시킨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애들이 서방 국가다. 돌려 까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은 굉장히 수세에 몰렸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이야.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결사항전인데 완전 요새가 됐잖아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깨지지가 않아. 뭐 미사일 폭격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미사일 폭격을 하게 되면은 민간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한 상태. 자, 그런 상태에서 핵전쟁 가나요? 물어보니까 핵전쟁은 가지 않습니다. 핵으로는 가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핵을 뭐 사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얼마 전에 하긴 했었습니다만 핵전쟁 가지 않습니다. 오늘 모습 딱 봐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야? 계속 그냥 재련식 무게로 두들겨 봤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경제적 제재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유가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러시아가 기름을 막 파내고 있는데 미국이 금수 조치를 내렸어요. 나 니네 거 안 쓸 거야. 그러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지금 석유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먹을 데가 없죠. 그러면 자 좋아 알았어. 우리가 석유 안 팔 거야. 딱 얘기를 해놓은 상태야. 석유 안 팔 거야. 딱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어떤 비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펙에서 뭐라고 했어요? 증산합시다. 증산하자. 증산하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아닌가? 장사하자. 증산하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증산을 시켜봐서 오펙이 증산하겠다. 더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 오펙 플러스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근데 얘네를 제외하고 네 가자. 미국인 근데 강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미국도 원유를 생산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피해를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네 나라에서 기름 몇 방울에 나오는 나라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지금 우리 거 쓰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통을 분담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지만 어쨌건 러시아는 지금 천연 자원으로 계속 이렇게 유럽을 압박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안 먹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리고 증산하자는 소식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죠. 어제 오늘은 좀 올라가겠지. 근데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의 카드가 이제 점점점 먹히지 않는 상태. 또 무기로 두들겨도 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런 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점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죠. 네, 궁지 몰리고 있어요. 저도 오늘 기름 넣고 왔는데 기름이 와 15만 원. 말이 돼 이거? 깜짝 놀랐네. 네, 내가 고급 휘발유 넣은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다음 고급 아닌데요? 15만 와 15만 원이요. 네.
그렇더라고요. 야, 1,900원이 넘었어요. 1,900원 이상 단가가 1,900원 넘었더라고. 그래서 와, 뭐 이렇게 비싸냐? 이게 제가 차를 거의 잘 안 타기 때문에 예전에 기름을 넣을 때 그때는 1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네. 똑같이 만땅 넣었는데 10만 원 조금 넘었었어. 그때는 1,600원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1,900원이요. 네. 15만 원 나오던데? 근데 그 계기판을 봤어요. 뭐 이게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더라고. 네. 와, 씨. 무지막지 하던데요. 트럭이에요. 네, 트럭. 나 고급인가?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는 기름을 안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걸어 다니면 되지 뭐. 어차피 네, 차 있어봤자 뭐 산에 갈 때나 타는 거니까. 버스입니다.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네. 아니 차가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들어가 막. 네. 막 들어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기름을 내가 먹고 네. 차라리 그 기름 내가 먹고 걸어가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씨. 아무튼 네. 그렇더라고요. 기름값이 그렇게 미쳤더라고요. 근데 기름값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상황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네.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네. 웬만하면 다 10만 원 넘어요. 그 기름값 깔딱깔딱 죽어갈 때 기름 넣으면은 대부분 그래요. 네. 씨. 기름은 이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전기차로 가자. 전기차. 마지막 저도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차 떨어질 때 되면은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로 해야지 답이 안 나와. 하이브리드나, 네. 적어도 하이브리드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이게 등치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뭐지? 1.3 그런 차도 지금 넣으면은 한 8, 9만 원 나올걸? 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네. 뭐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해소가 되어야지 되는 부분은 이 물가에 대한 부분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간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이제 부담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어쨌든 러시아를 이제 억제해서 가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조만간 뭔가 액션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군사 행동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때리기는 부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가 내세우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중립국, 두 번째는 그 저거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 인정해달라. 세 번째는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네. 도네츠크하고 루간 뭐야 하여튼 걔네 돈바스 지역에 있는 애들 네 독립국가 인정해줘라 이 세 가지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나토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얘기 있어요. 네 나토는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크림반도까지도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림반도는 이미 2014년도에 러시아가 들어가서 강제로 이게 막 병합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해군 함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양보는 안 될 것 같아. 네. 이건 양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국경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제 독립국가 인정한다. 그럼 우크라이나 국경이 이만큼 줄어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난항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러시아가 그냥 빠지고 알아서 니들 알아서 해. 이씨 모르겠다. 그러고 가면은 네. 그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러시아군이 빠지고 나가면 아마 얘네들은 또 애매해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침공의 이유를 가지고서 얘네들도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전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냥 기존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선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러시아 쪽 회담이 다시 안 좋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결과 없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조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냐면 그동안 개 같은 증시였는데 오늘 올라가지고 기분 너무 좋았죠. 기분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살려고 막 네 오늘 손가락 그냥 막 이렇게 했지 막 움직이고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막 네.
요런 날 샀으면 좋았는데, 화요일 날 샀으면 좋았는데 요 날을 안 사고 네, 오늘 살려고 또 확 올라간 다음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냥 굳이 매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굳이 매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매매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이게 지수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흥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은 여전히 저점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2700 아직 회복도 안 됐어요. 그죠? 내일도 올라가면 2700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2700 회복된다는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지금. 네. 왜냐면 내일 주말장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장세가 그다지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이 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죠? 상황이 이제 오늘 뭐 장 끝나갈 때쯤 되면 유럽은 뭐 별거 아니지만 미국 장세는 뭐 하락 출발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해.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돌리느냐 안 돌리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추세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어거지로 막 그냥 들어가 가지고 뭘 이렇게 막 두들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마음을 조급하실 거야. 지금이 바닥이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안 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걱정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서 충분히 보고 사셔도 괜찮고요. 추세가 막 돌아서 가지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그때 매매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잘 데리고 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완전히 찌들었어. 네, 너무너무 걱정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찌들어 있거든. 근데 찌들어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주식들 갖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팔지 못하잖아요. 네, 팔 거야? 손절매도 막 하는 거예요? 손절매도 막 해요? 그러면 안 돼. 손절매도 할 필요 없잖아요. 시장이 내려가기 전에는 주식을 팔아도 괜찮지만 이미 이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여기서 더 빠져봤자 좋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막 2400까지 빠진다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버텼어. 여기서 여기까지 안 팔고 계속 버텼는데 요거 빠질까봐 무서워서 내가 매도한다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시점 대비해서 이 시점에 공포감은 어마어마하겠죠. 무지마지 공포감이 있을 거 아니야. 너무 걱정되지. 밤에 잠도 안 오지. 제가 얘기해드렸나요? 네. 아, 그거 얘기 안 해드렸죠. 어제 그 유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소식 하나 있잖아요. 좋은 소식.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집 근처에서 네, 윗집인지 옆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이야! 그러면서 부부싸움. 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시장이 바닥에 근처에 왔을 때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 아, 근데 클라이막스가 없었던 게 뭐냐면 뭔가 때려부셔야 되는데 때려부시지 않았어. 그게 조금 네, 마음에 좀 걸리긴 한데 부부싸움 나니까 바로 주가 올라가네. 네. 조만간 조만간 빡 또 이제 때려 부시고 이제 재활용 버릴 때 가보면 이제 가전제품 때려 부신 거 나오고 막 그러면은 네,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막 들어가 막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재활용 버리고 왔어요. 네. 알려드릴 테니까. 왜 이게 지표야. 여러분들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다 혼자만 딱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이웃이 막 싸움을 한다든지 막 큰 소리 나는데 갑자기 밥상을 엎는다든지 네, 부부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 그래서 막 이렇게 때려 부시고 막 그런 거. 지난번에 엄청 나왔죠. 지난번에 언제? 요 코로나 때. 제가 이거 얘기해 드렸죠. 코로나 때 막 밥상 들러 엎고 막 그냥 한 3일 싸웠어. 그러더니 재활용을 딱 버리러 갔는데 막 가전제품부터 해가지고 막 가구부터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 막 망가진 거 뭐 엄청 나오더라고. 그 이야 씨. 그 바닥이었어. 네. 그 바닥이었어. 그 내가 방송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부싸움이 있었어. 그러면서. 근데 이번에 또 살짝 부부싸움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딱 올라가더라고. 왜냐면 이게 공포심이라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네. 몸으로 싸우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다자녀 계획을 갖고 세우시는 건가? 이게 몸으로 싸우는 건 좋은 건데. 네. 부러워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은요, 몸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 뭐라고 그래, 정신적인 텔레파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눈빛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서 그러면 말도 잘 안 해. 네, 그거. 네. 딱 쳐다보면 그 끝. 네, 말도 잘 안 해. 지금은 이제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그렇죠. 네, 조금 더 지나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 신혼부부 때는 막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은 이제 대화로 풀어. 대화로 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안 해. 왜냐면은 말해봤자 저 인간이 또 달려들면 나는 손해다. 아유 됐다. 저 인간하고 말 섞지 말아야지. 인간으로 바뀌어. 네. 자기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여보 우리 대화 좀 할까? 에휴 저 인간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 사놓고 나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그러면서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그냥 이 주식이 잘 되면은 뭐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뭐 야 그러면 계좌가 이렇게 커지고 막 그런 꿈에 젖어가지고 살다가 조금 지나면은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고민 아닌 고민을 해요. 수익이 나도 고민, 하락이 돼도 고민이에요. 고민을 계속해.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단계를 지나가면 그냥 알았어. 올라오면 얘기해. 그런 거 있죠. 올라오면 얘기해.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단계를 건너뛰셔야지 돼요. 근데 요게 여기서 계속 걸리지.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하는 입장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을 듣고 가면 또 마음을 제대로 먹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주식을 잘 끌고 가야지. 그래 성투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잘 보면서 계속 다독거려 가지고 끌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집에 딱 이제 저녁에 딱 누우면 여보 오늘도 주식 샀어? 어떻게 됐어? 물렸지. 성투사가 사면 다 물려. 걔는 원래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야. 뭐 그러면 야 그 새끼랑 계속 놀고 있는 거야? 뭐 근데 그러면 이제 싫어요 나온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부부 사이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네, 말하지 말아야죠. 네. 아무튼 뭐 상황이 지금 이 공포감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파시면 안 돼요. 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주식을 파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팔아야 되겠다. 나는 진짜 주식 못해 먹겠다. 나 이거 진짜 이 새끼들은 정말 보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좀 쪼개세요. 반만 팔아봐요. 네, 반 팔아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요. 네. 이게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홀랑 팔아가서 현금화 시킨 다음에 새거 사면은 굉장히 잘 될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 이 원래 더 안 돼요. 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 장이 뭐 이렇게 막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잘 갈아탔다. 그러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잘 됐어 하면 내가 판 주식도 같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을 계속 그냥 부담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좀 잘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된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비중이 많을 수도 있어요. 비중이 많을 수가 있어. 비중이 너무 많은 거야. 막 한 종목에 막 7, 80%씩 막 들어가 있고 몰빵 쳐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몰빵이 아니라 종목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한 업종에서 한 업종에서만 비중이 한 80% 돼. 건설주인데 뭐 이거 막 있고요. 조선주인데 막 이거 있고 얘만 있는 거야 그냥 막. 그럼 그 몰빵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을 때는요. 비중을 줄여 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어. 아시겠죠? 내가 홀랑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비중이 많은 것들은 절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하셔야 되고. 리딩방 단속이 많이 걸렸다고요? 그거 내가 불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 종목 진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목 진단하는 거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리딩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네, 다 불법이고 뭐 수익률 1000% 보장 다 불법이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받는 거 있죠? 문자로 뭐 밧쭈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네, 다 불법. 네, 불법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거짓된 정보나 또는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불법이 나오게 된 거죠. 선행 매매를 한다든지. 저는 월급 종목 여러분들 드리더라도 저는 후행 매매를 하잖아요. 네, 후행 매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사. 네, 먼저 사서 추천을 하는 행위는 선행 매매.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요? 후행 매매. 괜찮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보다 가격이 높잖아요. 높은 가격에 삽니다. 그래서 후행 매매. 내일도 금요일 날 네, 점심 먹고 1시 정도에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 시점에 보시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그죠? 뭐 내일 주가 좀 떨어진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네. 이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증권정보협회 이사로 잠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임기가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겠어요. 네. 그 이후로는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몇 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 이 불법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을 뭘로 보냐면, 그냥 돈으로 봐요. 네. 가입을 일단은 종용을 하죠. 네. 물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입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뭐 특강 홍보 할 거예요. 특강 홍보를 하긴 할 거지만, 그런 식의 홍보가 아니라, 가입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법니다. 라는 식으로, 네, 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이걸 내가 다 까발리기 너무 많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약간 뻥튀기인가. 뭐, 연간 가입비 1억 원인데, 네, 1년에 이거를 뭐 할인해가지고 뭐 1,000만 원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거 있어요. 월급 정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돈도 못 돌려받고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전화로 많이들 받으시죠? 전화나 이렇게 문자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잖아. 이게 팀이에요. 영업팀. 마케팅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팀별로 움직이거든요. 팀별로 움직여가지고 쫙 끌어들여요. 회원들을 전화 막 해가지고요. 전화하면은 왜 누가 그런데 걸리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래서 쭉 뽑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짐 싸서 떠나. 그러면 이제 업체에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업체목이야. 얘들은 뭐냐면 그냥 팀별로 움직이면서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거야. 그냥 있는 말 없는 말만 다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아우 아직도 뭐 그 엄청 수익 잘 나죠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 받은 거 들려드렸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가입만 시키는 게 얘네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책임이 안 져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불법적인 행동들, 그 다음에 종목 진단 이런 것들도 찍히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진단 같은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가 해드리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내일 상한가 갈 종목들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막 찍어주잖아. 그냥 봤죠? 그런데 살 수가 없어. 네,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네. 세상이 그냥 어수선하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왜곡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워낙들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전문가를 고르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종목은요 강원랜드예요. 네, 월급 종목 첫 번째는 강원랜드입니다. 네, 강원랜드 원래 이야기 해드렸던 종목이지만 이제 지금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CJ, CGV도 있고 그냥 모두 투어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무방을 했을걸 그죠? 이날 화요일이었으니까 장 후반부 무방했잖아요. 무방을 해가지고 뭔 얘기 해드렸어요. 내가 시장이 정상적이면 샀을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올렸으면 한 20% 올랐겠네 그죠? 그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마음 놓고 딱 하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겁을 먹진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고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뭐 다시 또 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뭐 올라가고 있으면 손실 회복되니까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네, 이 부자님 같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잡혀가는 거야. 저런 분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네, 내일 철컹철컹 한다. 그 조심해야 돼, 이 부자님. 내 방송에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삭제를 시켜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방송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이 부자님이 여기서 하고 나서 그냥 그 뭐 성투사 방송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방송 이상해진다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 네, 공공의 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방금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아무튼 네. 그래서 내가 삭제를 해드렸어요. 네, 잘했지. 나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강원랜드가 이제 첫 번째 종목이고요. 지켜보라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배터리나 계속 보세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종목 갑니다. 네, 오늘 저거 때문에 많이들 오셨는데 말씀은 또 다 드려야죠. 두 번째 종목은요, 정상 JLS. 뭐 이런 테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이런 종목을 사요?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니야. 교육주예요. 교육주예요. 그리고 월급 종목에 대해서 뭐 궁금증도 많으시고 막 그러시긴 한데,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고 마느냐는 대한 부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네, 나는 어떤 식으로 월급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는 식이고, 특별한 거 없으면 저는 뭐 굳이 리딩에 대한 언급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따로 언급이 없으면 매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려있고 내가 말 안 한다 그럼 나도 물린 거야. 네, 여러분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거니까. 근데 왜 쟤는 아무 말도 없을까? 난 걱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 주식이고 내가 보유한 주식이고 내가 분석한 주식이야. 근데 이 주식이 나는 적정 주가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 난 이러면 무조건 저평가로 보거든요. 네. 난 이런 거는 그냥 저평가로 봐요. 그러니까 이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회가 오면 또 살 거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죠. 네. 지금 정상 JLS도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월급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 또는 뭐 기업의 어떤 실적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있기 때문에 닮았어요? 잘생긴 게? 네, 좋아. 네, 그 심심할 때 하는 거 괜찮아. 이거 그 오프라인 학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학원주예요, 학원이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지, 그 스터디 뭐 그런 쪽 관련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도 많이 주고요. 앞으로 이제 실적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네. 어구, 야, 움직이면 안 된다 너는. 네, 어디 갔지? 배당이 530원 줬어요. 530원이요. 지금 가격이 7,780원인데 530원 배당이에요. 이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530원을 8,000원으로 나눠봐요. 530원을 8,000원으로 나눠봐. 그러면 6%, 거의 7% 가까운 배당이죠. 네. 근데 이 8,000원대가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데서 샀다거나 또는 뭐 6,000원에 샀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세 차익과 함께 엄청난 배당을 받았겠죠. 네. 그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뭐 다음번 배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하겠죠. 그리고 이 기업이 뭐냐면 특별히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오프라인 직 영어 학원, 정상 영어 학원 뭐 그런 건가요? 네. 학원은 내가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 우리 아이가 이런 데 다닐 때도 아니고 초중등 학생이네. 네. 근데 왜 우리는 이거 안 보였지? 아무튼 이 하여튼 사교육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교육 관련해서 이 사교육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도 확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얘네가 하고 있는 것이 영어 교육 위주거든요. 영어 아주 저거 하잖아요. 배당 통지서 아직 안 옵니다. 네, 지금 주주총회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통지서 받으려면 조금 더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교육 이런 쪽, 네, 그냥 조기 유학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기업의 그 성장 속도는 굉장히 커질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상 어학원이에요. 네, 말하는 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지? 저기 이 언어가 이제는 뭐 그 번역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밥 먹었냐? 그러면 여기서 네 뭐 니 칠판 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번역해주고 이제 통역해주는 뭐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제한적이고요. 되게 좀 저거 해 보여요. 그냥 딱 그거 들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물건 산다는 생각해봐. 내가 이 물건을 살려고 시장에 딱 갔는데 이거 얼마예요? 물으면 저걸 또 설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자식은 호구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말을 조금 하는 것과 아예 못하는 것의 차이는 커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즐기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러고 다니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조금 그 안에 녹여들으려면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확실하게, 네, 이 어학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죠?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요. 실적 전망치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지금 작년에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그리고 올해가 더 좋고요. 내년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시면 이 기업의 어떤 성장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특히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게 이게 아주 메리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530원대 배당인데요. 요거 봐봐요. 올해 내년에 계속 530원대 배당 배당은 한번 올라가면 낮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속도에서 배당을 낮추면은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배당 530원 계속 맞춘다라면 생각해봐요. 지금 7,000원대예요. 7,700원인데 530원 배당을 올해도 받는다 생각해봐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더라도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월급 종목 아주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박스가 있어. 아주 길어.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일단 10,000원이라는 수치를 달성을 시켜줘야지만이 박스를 돌파해서 뭔가 보여지는 식의 수익이 나올 겁니다. 보여지는 식의. 아, 종목 진단 아닌 건 괜찮아요. 종목 이름을 얘기하셔도 돼요. 종목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고, 뭐, 종목 진단, 이런 쪽으로 가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 느낌 나요? 워따 똥싸? 네, 쟤는 잘하는데. 난자 완스, 짜장면 2개, 군만두 서비스, 네, 하고 싶었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박스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박스가 나온 게 지금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죠? 네, 10년이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10년 정도의 어떤 매집이라든지 또는 이제 박스를 지나가고 나면 주가라는 부분들은 더 크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보통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10년 정도 나오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횡보만 들어갔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 게 없죠. 그러면 얘는 한번 뚫어주면 제법 많이 갈 거란 얘기죠. 나는 이거를 뭐 앞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갈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아주 잘 가겠죠. 네, 아주 잘 가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지션은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다 해소했고요. 지금 다시 정배열 전환됐죠. 그 다음에 10,000원만 넘겨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겠죠. 네,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업황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일 주가 좀 떨어져서 7,700원 정도까지만 나와준다면 베스트겠죠. 아무 때나 상관없겠죠. 네, 아무 때나 사도 상관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네, 대충 대응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갭상승 난 부분이 있지만 정배열 전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와주면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대충 대충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종목 정상 JLS가 이제 두 번째였고요. 하나는 이제 약간 기대치를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이게 AJ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추세가 좀 돌아가는 거. 네. 저는 요즘에는 해외 주식은 살만한 거 별로 없어요. 네, 옛날에 중국 주식 조금 했는데 중국 요즘에 꼴보기 싫어가지고 잘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 쪽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재미없어서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데일리 TV 보셨던 분들 아실 것 같은데 떴다 후광통인가 뭐지? 뭔 후광통이었는데 아싸 후광통인가?
네, 후광통 네 전문 그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어요. 한 6개월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2014년인가 15년인가 네 2014년인가 15년인가 그 당시에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은 이제 중국 주식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아주 좋았지. 그때 항서제약 뭐 이런 거 뭐 10배 나오고 그 당시는 웬만한 주식들 다 올라갔지. 뭐 중국이 워낙 그 후광통 그다음에 이제 성광통은 근데 재미없었어요. 근데 후광통에서 외국 자본들 끌어들인다 해가지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네, 중국 주식들 많이 했었고 그 이후로는 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가 중국이잖아요. 네, 제가 원래가 중국 쪽 그거라서 네, 그 중국 기업 분석이나 이런 쪽을 원래는 했었던 거라 그쪽으로 좀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도 중국이랑 안 놀아서 한 2년 안 놀았어요. 지금 네. 한 2년 안 놀라고 했어서 네,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어가 안 돼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해외 주식에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하는데 여유가 되시는 분 해외 주식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여러분들 단타 치러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해외 주식은 단타 치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돈이 안 돼. 단타를 치게 되면요. 왜냐면 양도소득세 세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다음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요. 머리가 되게 아파요. 국내 주식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해외 주식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외 주식 하실 분들은 이제 안 팔겠다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돼. 안 팔겠다. 그리고 환율 같은 거 보면서 좀 쌀 때 들어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투자를 하실 때 해외 쪽은 단타로 들어가지고 뭐 테슬라도 단타로 들어간다 그러지 뭐도 단타로 들어간다지 뭐 다들 단타로 하시는데 이런 단타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해외 주식은 무조건 단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삼성전자도 장기 투자하셔야 되는데 장기로 가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장기. 난 장기 투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하셨어요? 8개월이요. 1년이요. 아, 어디 명함 내미지 마. 명함 내미지 말란 말이야. 1년이 장기입니까? 2년이 장기입니까? 3년이 장기입니까? 이건 장기 아니야. 장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린이 여러분들 이제 투자 시작한 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 그냥 첫 걸음을 떼고 있구나. 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는 거고요. 해외 주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셔도 되는데 일단 마인드부터 바꾸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식을 하시려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처음에는 다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와요. 처음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생각해 봐봐요. 처음에 주식시장에 딱 뛰어들었어. 나는 장기 투자지. 우량주 투자자야. 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네. 주식이란 게 말이야? 막 그러면 아는 척도 막 하고요. 네. 이 주식이란 게 뭔지 알아? 막 그러면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방송도 많이 듣고 막 그렇지.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들어오잖아. 네. 딱 먹고 들어오잖아. 팸퍼스 아니야? 미국 거 팸퍼스. 우리는 마미포코 썼는데 우리 아들은 마미포코. 팬티 영기저기.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노란 탁지 옆에님. 네. 보통은 2개, 네, 많으면 3개입니다. 네. 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 투자하겠다고 일단 들어오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생각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성공 사례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조니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뭐 부자빠님도 마찬가지 뭐 누구누구든 이렇게 막 다 듣잖아. 네. 다 들으면 뭐예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수익이 대박이 났어요. 기본적인 관점은 그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더니 내가 부자가 됐어요. 이거거든. 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수익이 무조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거든. 사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진짜 가능한가? 진짜 그런 건가?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해요? 아직도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불법인 애들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봤쥬? 오늘 올라가던 거 봤쥬? 내일은 뭔지 아시겠쥬? 뭐 그럼 야씨 뭐 그럼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 저쪽 메타버스 타러 가고 막 그러지.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은 편안한 거 타고서 그냥 벤츠 타고서 착 편하게 가는데 그냥 저쪽에 있는 털털거리는 메타버스 그냥 털털털털털 하는 거 그거 옮겨 타려고 막 그렇게 뛴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지.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처음에 마음을 먹을 때는요. 10년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주가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플러스 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거 생각 자체를 하지 마. 그냥 나는 1년과 지금 시작과 10년 후만 있다. 요것만 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어디다 던져버리세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마. 네.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유치원 때 일을 거의 기억 못해. 너 유치원 때 그 꼬맹이하고 이렇게 놀던 거 기억나? 근데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간에 아무리 적어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뭐 애기 이렇게 처음에 뭐 1살 2살 생기고 뭐 이렇게 뭐 그 뭐지 한 3살쯤 돼가지고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제주도 여행 한번 가야지 해외 여행 한번 가야지 막 이러잖아요. 천만의 말씀 아이를 위해서는 무슨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지. 뭐 애가 그 기억이나 한 줄인 줄 알아? 애가 뭐 나중에 물어봐라. 그거 갖고 우리 그때 거기 하와이 갔잖아. 기억나? 오니? 너만 기억하는 거야, 너만. 네. 그 중간에 있는 건 다 난리시라고. 이거는 기억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그 과정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이건 뭐 어차피 지나고 나면 아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네.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신생아잖아요. 신생아. 주생아요. 네. 1년부터 해서 10년. 딱 기억이 이제 뭔가 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만 생각하세요. 옛날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다 생각나요. 10년 이상 넘어가면 그땐 그랬지. 왜냐면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잖아. 우리 아이랑 어디를 놀러 갔었는지 야 그 당시에 그때 네가 거기 가서 뭘 했잖아. 막 애들은 기억 못해.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가 빠진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네. 주가 올라간 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당시에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우리 아이랑 아기가 기억 못하지만 그 부분들이 좋은 정서적 발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랑 같이 엄마 아빠가 손잡고서 그냥 해변가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감정을 내가 품었어. 그게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내려가서 힘들죠. 올라가면 좋죠. 내려가면 힘들죠. 올라가면 좋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막 좋았다 나빴다 하죠. 이거 다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걸음이 되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 1년 2년 되신 분들은 지금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손실나고 뭐 플러스 나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 어쨌든 시장은 여러분한테 기회를 한 번은 줄 거야.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걸 꼭 명심해서 쓰세요.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네. 왜? 여러분들은 하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성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시장이 저러다가 또 올라갈 때 무슨 불꽃이 터질 것인지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기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야. 겪어보지 못한 사람과 겪어본 사람과의 차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살아 있어라. 살아 있어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아직 제대로 된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주식시장이 3천을 가든 5천을 가든 만을 가든 항상 물리는 사람은 등장하게 되어 있어. 항상 물려요. 10,000포인트 간다고 뭐 마이너스 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손실 많이 안 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까지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럴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냥 무섭다고 팔아버리고 그냥 못하겠다 도망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못 보는 거야. 결론은요. 결론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가세요. 대신에 가지고 가면서 이 종목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하셔도 돼요. 안 팔아도 되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대신에 그런 종목이라 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고민할 때가 있겠죠. 수익이 많이 나왔을 때거나 아니면 손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럴 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위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명언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가 어릴 때는, 지금은 뭐 핸드폰이 있고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황금은 그냥 갖고 있어요.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야, 혹시라도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너 찾아다니지 말고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무슨 일 있어도 네가 여기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널 찾으러 올 것이다. 그걸 뇌리에 딱 씹어줬거든요. 딱 이런 어떤 그 기준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지 돼요. 약간 슬로건? 네, 그런 거. 네. 슬로건? 그런 거. 네. 그런 거 정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의심을 자꾸 품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쁜 종목일 수도 있고 좋은 주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야. 네. 공포를 해야 돼, 공포심을 가져야 될 단계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는 거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거기에서 평가를 다시 내려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부자 아빠님이 중딩이라고? 네, 설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사회 초년생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세 번째 종목이 AJ 네트워크스예요. 이거는 뭔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올해, 작년이죠. 21년도에, 이제 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배당을 주나? 어제 봤는데 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네. 배당을 주네요. 네. 200원. 네. 배당을 줘요. 배당을 올해도 주겠지. 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매출이 1조예요. 근데 기업이 지금 보면은 2,600억 시총이 나와 있고요. 예, 영업이익이 370억, 380억인데, 보통은 이제 영업이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10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시총을 한 3,800억, 한 4천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치 대비해서도 어느 정도 성장성은 있겠죠. 물론 더 성장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나오겠고요. 지금 분기 실적이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더 성장하게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제 세 번째 종목이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호치킨. 네. 이거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제가 이 AJ, 네. AJ의 좋은 기억이 하나 있잖아요. 아주캐피탈. 네, 아주캐피탈이 우리 금융 지주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그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배당도 많이 들어오고 수익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아주캐피탈에서 이 아주 쪽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나빴었는데요. 지금 이제 좀 돌리는 모습이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추세들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기회만 잡히면은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들 일단은 한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시장이 나쁠 때는 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이 좋아지는 상태로 간다면 좋아질 거고, 실적이 어쨌든 좋아지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다시 골든크로스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요 정도 5,500원 라인 되면은 매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총 3종목이었어요. 네. 강원랜드, 이씨, 일단 써드릴까요? 빰빠빰빰. 메모장 왜 안 나와? 야, 컴퓨터가 또, 네. 첫 번째가 강원랜드예요. 네. 강원랜드. 그 다 알아보시죠? 네. 두 번째는, 네. 정상 JLS. 네. 여기 써있다. 여기. 강원랜드.
강원랜드 첫 번째, 네. 두 번째 정상 JLS, 네. 세 번째 AJ 네트워크스 이렇게 해서 네, 총 3개의 네, 월급 종목입니다. 얘네들은 네, 일단은 저는 내일 오후에 13시경에 매수합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아시고요. 네,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후행 매매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급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급 종목은 제가 기본적으로 네. 좋아요. 타자를 쳐야 돼. 월급 종목 강원랜드, 정상 JLS, 그리고 AJ 네트워크스 3개인데요. 월급 종목은 단기 투자 아니에요. 물려도 신경 쓰지 않아요. 리딩하지 않아요. 뭐 유치원 같다. 리딩하지 않아요. 리딩하지 않아요. 그리고 팔거나 더 사거나 할 때는 방송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없으면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최소 10년 안 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중간에 수익이 많이 나오거나 변화가 생기면 매도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네. 앵꼬시면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요. AJ 네트워크스요. 네. 강원랜드, 정상 JLS, AJ 네트워크스 이렇게 3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고요. 첫 번째는 카지노. 네. 카지노 관련주예요. 위드 코로나 관련한 패턴. 위드 코로나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회가 된 것 같다, 괜찮다 싶으면 그냥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다니까 뭐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이제 강원랜드로 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월급 종목으로 한 두어 차례 나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하시면 되겠죠. 정상 JLS는 학원이에요. 이것도 위드 코로나 연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만원이라는 박스를 넘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AJ 네트워크스는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추세를 바꾸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추세를 바꾸는 시점인데 저점을 이제 막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만 잘 유지가 된다면, 또 지금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뭐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상황이거나 또는 실적 성장성이나 다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네, 사서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월급 종목 중에서 이제 황금 ST가 어제였죠. 어제 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많이 올라가지고 한 100% 나왔었더라고요. 근데 안 팔았어요. 아직 뭐 따로 이제 뭐 아직 팔만한 그런 건덕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안 팔았어요. 그냥 황금자 붙어갖고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다가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네, 지금 그쪽을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요게 요 위치가 지금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야, 어디 갔냐?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지. 그래서 뭐 아직 뭐 수익 넉넉하고 하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거죠. 이것도 시간 오래 걸려요.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다가 안 팔아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때도 한 100% 나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올라갔다 또 들어왔다 올라갔다 또 들어왔다 계속 이래요. 근데 이렇게 추세를 돌려서 나가는 애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아까 전에 보던 정상 아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이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팔 것이냐 말 것이냐는 어느 정도 수익에서 만족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것과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업종별 포지션이나 또는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공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는요, 앞으로 이제 많이 갈 것들이거나 또는 아직 안 올라간 것들, 이 안 올라간 것들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게 있어.
안 올라간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뭔데요? 지금 안 올라간 종목이 천지빛깔이요. 많이 올라간 주식 빼면 다 안 올라간 주식이지, 뭐가 안 올라간 주식이 뭔데요가 왜 나와? 그죠? 생각해봐. 많이 올라간 주식 빼면 다 안 올라간 주식 아니야? 근데 안 올라간 주식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이게 왜 소고기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게 왜 소고기요?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소고기니까 소고기라고 그러시지, 내가 그럼 뭐라고 그러겠니? 그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것들 보시면 되잖아요. 네.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고? 무조건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미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있지. 건설이 있지. 그다음 또 뭐 있다고 그랬어? 일자리도 있겠지. 일자리는 요즘에 많이 별로 아닌 것 같더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지금 가장 많이 정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에? 경기를 무조건 살리는 부분 아닙니까? 네? 경기를 살리는 부분이요. 그 오늘 건설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건설도 계속 보라고 했잖아. GS 건설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뭐 이것도 막씨 못 가네 뭐 가네 못 가네 뭐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전차 군단. 그 뭐 삼성전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 고민이 왜 많은 거야 도대체? 네? 삼성전자는 고민이 왜 있어요?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 있는 거야. 네. 비중이 많아서. 카카오나 네이버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다른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치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뭐 하여튼 뭐 종목들이 웬만한 건 다 올라갔으니까요. 뭐 근데 오늘 올라간 것을 가지고서 딱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다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네. 삼성전자는 왜 걱정인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요. 네.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 걱정일까?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요. 자동차 왜 걱정해요?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없으면 죽을까? 네. 자동차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야? 주가가 내려갔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러면 걱정이 되거든요. 주가가 내려갔는데 조금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와우, 돌리기만 하면 더 사야지. 이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를 내가 9만원에 샀어. 근데 조금 갖고 있어. 조금. 네. 그럼 사실 걱정도 안 되거니와 올릴 때 더 사야지. 이 생각 안 들까? 안 팔고 있다가 올라가면 저점에서 좀 더 사야지. 근데 왕창 갖고 있어. 그러면 또 내려갈까 어떡할까 뭐 걱정되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라 죽어. 네. 주식 때문에 말라 죽는다고.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관리예요. 포트폴리오의 관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라 죽느냐 안 말라 죽느냐의 차이도 돼요. 나봐 계속 살찌고 있잖아. 배가 요즘에 계속 나와. 다 튕겨낸다니까요. 네.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못해. 빡빡. 네. 세보 빡. 네. 이렇게 해갖고. 네. 배를 다 튕겨낸다고 말이야. 3박 4일 날라가요. 저한테 걸리면. 네. 왜? 나는 피 말릴 일이 없거든. 그렇다고 너 성투사는 다 수익이냐? 아, 나도 최근에 매수한 건 손실이지.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럴 때 매수한 건 손실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매수한 건 수익이에요. 네. 최근에 매수한 것들을 이것저것들. 네. 최근에 매수한 건 요 기간에 매수한 건 다 수익이죠. 나는 이런 하락이 나올 때만 아니면은 손실이 별로 안 나요. 네. 손실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감당하면 돼.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럼 비중 많은 거야. 네? 내가 걱정이 돼요. 그럼 비중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이 다 같이 내려가. 계좌가 다 같이 내려갔어. 그러면 걱정되겠죠. 근데 이거는 시장 걱정이지 종목 걱정이 아니잖아. 아우 저 시장 왜 저렇게 내려가지? 아우 짜증나. 이 걱정이지. 아유 그냥 내 종목 저거 어쩌면 좋냐. 이 걱정이 아니라고. 시장 걱정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빨강 루시님 고마워요. 어쩜 저렇게 멋지시네. 네, 정리 잘 해주셨네요. 네,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은 사실 뭐 그냥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내릴까?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인 거지. 뭐 내가 종목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특정 종목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많은 거야. 비중이. 이 비중이 많은 거라고. 이거 고민해야 돼요. 나 특정 종목에 뭔가 많아. 이거 고민해야 돼요. 위드코는 이거 뭐 고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비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간단하게 내가 그 종목에 대한 걱정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 많이 내려갔어. 반토막이 나버렸어. 에이 됐어. 괜찮아. 올라오면 또 사는가 뭐. 냅두면 알아서 올라오겠지 뭐. 아이 뭐 딴 거 봐. 딴 거 봐. 그런 놈도 있는 거지 뭐. 죽지만 않으면 돼. 언젠간 올라오겠지 뭐. 이거 없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러면 괜찮아요. 마이너스 70%요? 마이너스 80%요? 이런 종목도 많았어. 나 말고. 나 말고. 요즘이나 이제 뭐 그런 것도 보는 거지. 네,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나온 이런 종목들조차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얼마까지? 몇백 프로씩 올려놓는 거. 종목이 죄다 내려가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시장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내려갔어. 내 계좌가 다 내려갔어. 이거는 시장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투자가 잘못된 게 아닌데 왜 걱정을 해? 그잖아요. 왜? Why? 무엇 때문에? 어째서? 홍수난 것도 아닌데. 왜 걱정을 하지? 아우 너무 추워. 어떻게 할 거야 뭐 추운데. 그거는 걱정거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럴 때는 가만두세요. 네. 그냥 가만둬. 냅둬 그냥.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좋아질 때 되면 내 마음도 봄눈 녹듯이 그냥 확 녹아버려요. 지금 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꽝꽝 얼어있는 데도 있지만 확 그냥 막 녹아가지고 막 진흙탕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어느 틈엔가 봄이 오고 있다니까. 지금 그 들판에 나가보세요. 들판 나가면은 그 꽃대가 다 올라왔잖아요. 꽃대가 올라오고 이제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물 줄기에다 물 채우고 있지. 죽은 줄 알았던 애들이 그게 물 채워요.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지.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아우 추워. 아우 계좌가 이상해. 주가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면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맨날 즐겁겠지. 그때 되면 막 성투사가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별론데? 막 이러실 수도 있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시장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시장이 망할 거다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뭐 망할 거라 생각하세요?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망할 것 같아요? 뭐 끝날 것 같아? 이대로 그냥 다 에브리바디 그냥 나 손 놓고 다 죽는 거야? 그럴 일은 없어요. 왜? 기업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야. 문제는 시간이라고. 시간. 이것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지 뭐 어떻게.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지. 못 막어.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흘러내린다는데 자기가 뭐 어떡할 거야? 자기가 뭐 만수르야? 만수르도 못 막을 걸? 네. 내가 한 뭐 2천조쯤 있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막겠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 2천조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다 한 번에 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지수가 바로 5천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2배 정도 뛸 거 아니야. 2천조면은. 그죠? 다 2배씩 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되겠나? 시장 2천조만 들어오면 되겠네? 네. 별거 아니네. 우리나라 2천조가 어떻게 하면 들어올까요? 경기가 좋아지면 들어오겠죠. 경기가 좋아지는 건 언제쯤 좋아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되게 나쁘죠? 지금 느끼는 건 되게 나쁘죠? 이게 시장이 막 그지 같고 막 아우 경기도 그지 같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권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요. 많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번에는 꿀 정부일 것이다. 꿀 정부. 왜냐면 코로나 해소되죠. 경기 좋아지지. 네. 별로 뭐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이번에는 평가가 아주 좋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주식시장 너무 힘들어하지 마.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건 조금 잘라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갚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비중적인 부담이 없으면 걱정하지 마. 그냥 나중에 더 살 이유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는 겁니다. 내가 망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돌려줘요. 네. 이번에는 완전 꿀이지 뭐. 그렇죠? 좋은 주식 맞아요. 지금 우리 부자 오빠님이 요즘에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적어주고 계세요. 제가 방송에서 해드린 말씀은 똑같아요. 내가 적정 주가의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자꾸 내려가.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야. 여러분들은 저평가의 주식을 자꾸 사려고 하시는데 왜 이것을 자꾸 두려워하냔 말이야.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싸면 좋은 거 아니에요? 100만원짜리가 50만원에 파는데 어우 좋아라. 그 내가 먼저 샀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제가 그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게 22,000원인가? 네, 22,000원짜리 물건 하나 샀거든요. 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22,000원짜리 물건 샀는데 이게 딱 일주일 있다가 세일을 하는데 6,000원에 파는 거야. 갑자기. 그럼 나는 배가 아프지, 사실은. 내가 사실은 배가 아파요. 하지만 6,000원에 팔면은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죠? 하나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그동안 잘 썼잖아. 네. 그럼 별 문제 없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2,000원이라는 걸 샀을 때, 이 제품이 22,000원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산 거고, 6,000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들 절대 저거 하지 마시고요. NS 쇼핑? 이건 거래 정지가 있어요? 왜 정지냐고요? 한참 됐구만 뭐 이거를 언제 2월 말이네. 썩은 김치의 날벼락 이거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뚜 주식 감자 결정해서 그렇네요. 네. 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자 하느라고 거래 정지네요.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풀리겠죠. 네, 감자하고 나면 풀릴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닌데 이거 감자를 왜 한 거지? 근데 회사가 안 좋나? 회사가 내용은 괜찮은데 왜 감자를 해? 적자가 그렇게 심하게 난 것도 아닐 텐데 뭐 이거 가지고 왜 감자를 하지 갑자기? 감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시원하네요.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더 파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감자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 정지다. 이거 거래 풀리고 나면 감자로 해가지고 나오겠죠. 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이죠. 네. 월급 종목은 아까 우리 저기 루시님이 잘 써주셔가지고 강원랜드, 그 다음에 정상 JLS, AJ 네트워크스 세 가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네,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나갑니다. 네. 이렇게 말해놓고 중요하지 않으면 뭐라 하려고 그랬지. 제일 중요한 거 빠바바바바바바밤 빰빰 바로 이거죠. 네. 특강 홍보 빰빠밤. 원래 PPL 광고 다 붙는 거 아시죠? 무료 방송에는 다 광고가 붙게 되어 있어. 안 그러면 난 굶어 죽잖아. 쌀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광고는 꼭 해야 돼. 네. 자, 아무튼 자 이번에 특강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벌써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돼요. 네. 2022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특강이 진행되는데 실전 매매로 새 정부 주도주를 찾는다. 네. 제목은 누가 잡았는지 정말 잘 잡았다. 그죠? 네.
내가 쓴 거야. 네. 이번에 특별 강의, 이 특강 일주일 동안 들으시는 거는 9만 원입니다. 그냥 뭐 뭐랄까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들으신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 기간 동안에 뭐 문자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유료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도 같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9만 원에 일주일 동안 성투다 방송을 체험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네 그냥 가볍게 네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네 옛날에는 다 일주일 하는데 뭐 22만 원인가 막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싸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점검 같은 건 안 해드리지만은 그 방송을 통해서 이번 그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틀을 좀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 잡으시기는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다 싶으실 때는 이제 그때 연장 가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장을 할 때는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이 되니까 연장은 이제 그때 일단은 이거 일주일 들으시고 나서 생각을 하세요. 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잘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9만 원은 솔직히 소주 한 번 안 먹고 그냥 공부하기다 마음 먹으시면 돼요. 9만 원은 그렇잖아요. 9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정도도 안 되나?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저기 88TV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만 들으시는 거는 9만 원이에요. 근데 이 강의 안에 뭐 있다고 문자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 방송도 들으실 수 있고요. 일주일 동안 특강을 들으시면서 네. 뭐 이제 구축을 좀 하시는 거죠. 강의가 이번에는 실전 매매예요. 그 기초 강의가 아니고요. 유튜브랑 완전히 다른 거죠. 녹화 방송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녹화 방송 다 당연히 들으실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새 정부 주도주.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들. 윤석열 당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어갈 건 이어가고 바꿀 건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시세의 주식은 레벨이다. 크게 상승하는 주식들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들이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맞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면 큰 시세가 나온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비중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수익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들을 이제 일주일 동안 네, 짜서 해드릴 겁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다.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녹화 방송이 있으니까 이게 언제까지예요? 19일 토요일까지잖아. 그러니까 요때까지 그냥 녹화 방송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 놓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또 종목 매수 매도 같은 경우는 문자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얻는 것들도 생기실 거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강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싸다는 거 이것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강 가격은 굉장히 싸고요. 이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할인 금액이 또 적용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문의 전화가 있죠. 1662-2788로 전화하셔가지고 네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무통장도 있고 뭐 카드 결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여기 88TV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여기 있죠. 네 8대2 가르마 이쪽 뭐 가입하기 요거 누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시거나 뭐 하여튼 뭐 안내를 보고 하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요. 유튜브에서 하는 그 강의들이 있잖아요. 무료 강의 제공해 드리는 거. 그거는 일단 기초 강의라서 그걸 꼭 좀 들어보세요. 그거를 먼저 꼭 들어보시고 네, 이 강의를 좀 시청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이 있나 어디 있니? 여기 주식 배우기요. 성투사 네. 주식 배우기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 가시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네 강의들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이런 강의들 기초 강의들이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제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들은 무료로 제공되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결정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나는 완전 주린이다 잘 모른다 그런 분들은 기초 강의 여기서 일단은 시청하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기초 강의가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으니까요. 저 밑에까지 가가지고 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네,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뭔가 기초적인
뭐 이평선 뭐 이런 거 강의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고 이번에 강의는 매일매일 하지 않아요. 네, 4번입니다. 아까 거기 공지 보면 다 있어요. 공지에 보면 강의 일정이 있어요. 여기 있죠? 네. 13일 일요일 날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5일 날 화요일 날, 16일 날 수요일 날, 18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특강 진행되니까 이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무엇보다도 특강 비용이 싸.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해도 괜찮아. 내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푸시업 하거나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해자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이벤트가 있으면 알려드리잖아요. 이번 특강은 네, 특강 비용은 싸요. 싸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 차원에서 보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세요. 그러니까 88TV 오셔가지고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네, 특강을 통해서 좀 보시고 실전 매매 강의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라 그럴까 실생활 네 실생활에는 실제 포트를 구축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갈 테니까요. 그렇게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쌉니다. 싸요. 싸니까 사. 그 괜찮네. 낚시 힐링님 쌀싸비팔입니다. 쌉니다. 싸다구 한 번씩 때리시면서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싸다구.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월급 종목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원랜드고요. 정상 JLS, AJ 네트워크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네, 저는 내일 오후에 매수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또 미국장, 유럽장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생각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빠진다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시황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